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이랑 싸우는 겁니다. QLD를 들고도 잠이 안 오고 TQQQ를 들고도 밥맛이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계좌가 흔들리면 마음이 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손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손이 거의 항상 가장 나쁜 타이밍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 참고 버티는데 내려갈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패턴을 겪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매수, 또 매수, 또 매수. 조정 오면 더 매수, 폭락 오면 더 매수. 그런데 폭락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현금이 바닥나고 내 정신이 바닥납니다. 그때 나옵니다. 손절, 포기, 청산, 나는 레버리지랑 안 맞는다. 그리고 희한하게 딱 그 뒤에 올라갑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 나쁜 건데 여러 번 반복되면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폭락을 맞추는 게 아니라 폭락에서만 자동으로 매수하게 만드는 구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목표로 하는 건 최고 수익률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다 가져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폭락할 때만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폭락할 때는 누구나 사고 싶지 않습니다. 뉴스는 매일 무서운 말을 하고 커뮤니티는 끝났다고 하고 내 계좌는 빨갛게 피가 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그때도 손이 움직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웅덩이 매매법의 본질이 딱 그겁니다. 평소에는 안 들어가고 웅덩이를 밟는 순간에만 들어갑니다. 그 웅덩이를 밟는 순간이 언제냐? 그걸 숫자로 정의해둡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준 차트를 무엇으로 볼지 이걸 하나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TQQQ를 사더라도 기준은 QQQ로 보는 게 편합니다. QLD를 사더라도 기준은 QQQ로 보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QQQ는 나스닥 100 지수의 대표적인 현물 성격이고 레버리지 상품은 노이즈가 커서 매수 신호를 잡을 때 기준으로 쓰기엔 흔들림이 심합니다. 기준을 하나로 고정하면 내 핑계가 줄어듭니다. 내 핑계가 줄어들면 내 규칙이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은 현금입니다. 웅덩이 매매는 현금이 전략의 심장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웅덩이 매매는 그냥 말만 남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분들이 불안해집니다. 지금 오르면 어떡하죠? 그 불안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다음 폭락에서 내 멘탈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정의를 바꾸셔야 합니다. 월급을 넣는 순간 내 계좌는 변하지만 내 멘탈은 훨씬 더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를 짜보겠습니다. 투자용 돈을 3칸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생활 안정칸입니다. 이건 절대로 투자에 쓰지 않습니다. 한 달 생활비, 카드값, 대출 이자, 아이들 비용, 병원비, 갑자기 터지는 일들, 이런 걸 감당하는 돈입니다. 이 칸이 흔들리면 투자 규칙은 100% 무너집니다. 투자는 멘탈로 하는데 멘탈은 생존이 위협받으면 바로 깨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웅덩이 탄약칸입니다. 이게 웅덩이 매매의 핵심입니다. 월급에서 투자로 뺄 돈이 있다면 일단 이 칸에 모읍니다. 매달 5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50만원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매수하지 않고 웅덩이 탄약칸에 쌓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답답함이 나중에 폭락장에서 나를 살립니다. 셋째, 기본 보유칸입니다. 이 칸은 완전한 올인 포지션이 아닙니다. 매달 조금씩만 유지합니다. 이 칸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상승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지 않게 해주는 심리적 연결고리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비워놓으면 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남겨두면 현금을 쌓는 동안에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제 비중을 예시로 잡아보겠습니다. 매달 50만원 투자 가능하신 분이라면 기본 보유칸에 10만원, 웅덩이 탄약칸에 40만원, 매달 100만원 가능하신 분이라면 기본 보유칸에 20만원, 웅덩이 탄약칸에 80만원,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이 숫자는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같습니다. 웅덩이에서 쓸 돈을 평소에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짜 웅덩이에서 발이 나갑니다. 이제 웅덩이를 정의하겠습니다. 웅덩이는 4단계입니다. 얕은 웅덩이, 중간 웅덩이, 깊은 웅덩이, 바닥 웅덩이. 각 단계마다 들어가는 금액과 나누는 횟수가 다릅니다.
깊어질수록 더 많이 대신 더 잘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깊을수록 하루 변동성이 커지고 한 번에 들어가면 멘탈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얕은 웅덩이. 기준 차트 QQQ가 20일 이동 평균선에 닿는 순간입니다. 여기서는 웅덩이 탄약한의 10%만 씁니다. 그리고 이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웅덩이 탄약이 200만원이면 20만원을 이틀에 걸쳐서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작게 하냐면 2단계는 그냥 흔들림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크게 들어가면 다음 단계에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웅덩이 매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힘을 다 쓰면 진짜 중요한 구간에서 쓰러집니다. 둘째, 중간 웅덩이. 기준 차트 QQQ가 60일 이동 평균선에 닿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 조정이네. 이때 웅덩이 탄약한의 25%를 씁니다. 그리고 3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탄약이 200만원이면 50만원을 3일에 나눠서 들어갑니다. 하루에 약 16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에 딱 한 번만 매수하는 겁니다. 장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 매수하면 그게 바로 감정 매매로 바뀝니다. 셋째, 깊은 웅덩이. 기준 차트 QQQ가 120일 이동 평균선에 닿는 순간입니다. 여기부터는 진짜 심리전입니다. 내 머릿속이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틀렸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사는 게 미친 짓인가? 바로 이때가 웅덩이 매매의 진짜 구간입니다. 이때는 웅덩이 탄약한의 40%를 씁니다. 그리고 5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탄약이 200만원이면 80만원을 5일로 나눠서 하루에 16만원씩 들어갑니다. 2단계에서 분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반등도 나오고 다시 더 빠지는 날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5일로 나누면 어떤 흐름이 와도 평균을 잡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잡는 순간 멘탈이 살아납니다. 멋있게 저점에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게 사는 겁니다. 넷째, 바닥 웅덩이. 기준 차트 QQQ가 121선 아래에 있고 RSI가 50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공포의 방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투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삶 이야기만 합니다. 회사 이야기, 대출 이야기, 애들 이야기, 이렇게 현실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계좌를 보는 순간 마음이 망가져서 일부러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웅덩이 탄약한에 남은 전부를 씁니다. 단 한 번에 쓰지 않습니다. 5일에서 7일로 나눕니다. 하루에 한 번만 정해진 시간에만 기계처럼 들어갑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평소에 규칙을 적어둬야 합니다. 머리로는 안 됩니다. 폭락장에서는 머리가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종이에 적힌 규칙이 감정을 이깁니다. 여기서 진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시간은 항상 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혹은 새벽 1시 본인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만 매수합니다. 그 외 시간에는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차트를 자꾸 보면 내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 차트가 내 손을 조종합니다. 웅덩이 매매의 목적은 차트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QLD와 TQQQ를 어떻게 섞을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십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버티기 쉬운 구조는 있습니다. 기본 보유가는 QLD로 두는 걸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보유는 상승장 연결고리 역할이고 여기서 변동성이 너무 크면 평소 삶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웅덩이 탄약하는 웅덩이 신호가 깊어질수록 TQQQ 비중을 조금씩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얕은 웅덩이와 중간 웅덩이에서는 QLD로만 들어갑니다. 깊은 웅덩이부터는 QLD와 TQQQ를 섞습니다. 바닥 웅덩이에서는 TQQQ 비중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웅덩이는 결국 회복을 먹는 구간이고 회복장에서 레버리지의 힘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건 가 있습니다. 생활 안정칸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분할을 끝까지 지킬 사람, 이 두 가지가 안되면 바닥에서 TQQQ 비중을 올리는 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현실적인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달 50만원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본 보유 10만원은 QLD를 삽니다. 웅덩이 탄약 40만원은 현금으로 둡니다. 3달이 지나면 탄약이 120만원이 됩니다. 이때 QQQ가 21선에 닿았습니다. 그럼 탄약의 10%, 12만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준을 단순하게 해서 10만원만 씁니다. 이틀로 나누면 하루 5만원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역시 그냥 매달 샀어야 했네.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진짜 전쟁은 더 깊은 웅덩이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서 QQQ가 61선을 터치했습니다. 탄약이 예를 들어 15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25%면 약 37만원입니다. 3일로 나누면 하루 12만원 정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3번 매수합니다. 그 다음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규칙대로 이미 쪼개놨기 때문입니다. 이 분할이 멘탈을 구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QQQ가 121선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탄약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시장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40%를 5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평단이 실제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단이 내려가면 계좌의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웅덩이 매매의 체감 효과입니다. 수익률 숫자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보다 고통의 크기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매수만큼 중요한 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웅덩이 매매를 하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실패가 있습니다. 잘 샀는데 안 파는 겁니다. 혹은 너무 빨리 파는 겁니다. 둘 다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도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매도 규칙은 딱 3단계로 단순하시면 됩니다. 첫째, 회복 신호가 왔을 때 일부 회수. 둘째, 과열 신호가 왔을 때 일부 수익 실현. 셋째, 다시 웅덩이를 기다리기 위한 현금 복원. 회복 신호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기준 차트 QQQ가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서 며칠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RSI가 60 근처로 회복합니다. 이때 웅덩이에서 샀던 물량 중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을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웅덩이에서 들어간 물량의 20%만 팔아도 됩니다. 왜 파냐? 수익률을 확정하려는 목적보다 다음 웅덩이를 위한 탄약을 다시 만들기 위함입니다. 웅덩이 매매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반복되려면 현금이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과열 신호는 이렇습니다. 기준 차트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RSI가 70 근처로 과열됩니다. 이때 추가로 일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다시 웅덩이 탄약칸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승장에서는 계좌가 커지고 하락장에서는 멘탈이 버팁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 들어갈 때 나는 이미 과거의 상승장에서 현금을 확보해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규칙을 딱 한 장으로 만들어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깔아두십시오. 폭락장에서는 기억이 흐려집니다. 폭락장에서는 논리가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기준은 QQQ 21선 터치 탄약 10% 이틀 분할 61선 터치 탄약 25% 3일 분할 121선 터치 탄약 40% 5일 분할 121선 아래 RSI 50 아래 남은 탄약 전부 5일에서 7일 분할 회복 시 20% 회수 과열 시 추가 회수 현금 복원. 이걸 딱 보이게 해두면 폭락장에 손이 떨려도 규칙을 따라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승장 다 놓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 보유칸을 남겨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승장에 연결고리가 있으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줄면 현금을 싸는 시간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현금을 싸는 시간을 견디면 웅덩이에서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략의 본질은 상승장 수익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 실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실수를 최소화하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특히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는 실수 한 번이 몇 년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구조가 곧 수익률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웅덩이가 계속 깊어지면 어떡하죠? 바로 그걸 대비하려고 단계별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웅덩이 탄약을 다 써도 생활 안정칸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대부분의 파국은 막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파국은 손실 자체가 아니라 생활이 흔들려서 강제로 포기하는 순간에 옵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그때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 안정칸은 신성한 영역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해야죠? 지금 당장 차트가 애매한데요. 이럴 때는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 보유칸만 유지하시고 웅덩이 탄약을 쌓으시면 됩니다.
기준 차트가 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기본 보유칸만 가져가는 겁니다. 웅덩이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칙을 점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시장보다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실전적인 루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차트 보는 시간을 딱 3분으로 제한하십시오. 첫째, 기준 차트 QQQ가 21선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61선과 121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셋째, RSI가 50 아래인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신호가 없으면 종료합니다. 신호가 있으면 규칙대로 주문을 걸고 종료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루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대부분의 손실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과잉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문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시장가로 한 번에 때려 넣지 마십시오. 분할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웅덩이 매매는 분할 자체가 전략입니다. 그날 들어갈 금액이 정해졌다면 딱 그 금액만 들어갑니다. 추가로 더 넣고 싶은 충동이 오면 그건 신호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으로 추가 매수하는 순간 웅덩이 매매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QLD와 TQQQ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운영 시나리오를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안정형, 기본 보유칸은 QLD, 웅덩이 단계 매수도 전부 QLD, 대신 회복과 과열에서 일부 회수하고 현금 복원으로 복리 구조를 만듭니다. 이 방식은 멘탈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만 폭발력은 상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둘 혼합형, 기본 보유칸은 QLD, 얕은 웅덩이와 중간 웅덩이는 QLD, 깊은 웅덩이부터는 QLD와 TQQQ를 반반, 바닥 웅덩이는 TQQQ 비중을 더 높입니다. 이 방식은 회복장에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신 분할과 현금 규칙을 못 지키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셋, 공격형, 기본 보유칸도 TQQQ로 두고 웅덩이도 TQQQ로만 갑니다. 이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웅덩이 단계가 깊어질수록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본인이 과거 큰 하락을 실제로 견뎌본 경험이 있는 분에게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격형으로 가면 시장이 아니라 내가 먼저 꺾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웅덩이 매매는 마법이 아닙니다. 대폭락이 오면 어떤 전략도 계좌가 흔들립니다. 웅덩이 매매가 해주는 건 흔들리되 덜 흔들리게 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덜 흔들림이 결국 중도 포기를 줄입니다. 중도 포기가 줄면 복리가 살아납니다. 복리가 살아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지점을 콕 집어서 막는 장치를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매수 금액을 갑자기 키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 5만원씩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50만원을 넣습니다. 이 순간 전략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호가 아니라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투자하면 반등이 조금만 와도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사서 조금 오르면 팔고 더 오르면 다시 비싸게 삽니다. 둘째,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번에는 다르다입니다. 매번 폭락장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이야말로 웅덩이 매매의 신호가 진짜로 작동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준 차트와 이동평균선 같은 객관 지표를 쓰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지만 지표는 같은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셋째,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은 하루 종일 계좌를 보는 겁니다. 계좌를 많이 본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내 멘탈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 3분 루틴,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방어력입니다. 넷째,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생활비까지 투자에 쓰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라 강제 종료입니다. 강제 종료를 만드는 게 생활 흔들림입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그때는 전략이 아니라 본능이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QLD와 TQQQ를 오래 가져가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좋을 때는 겸손하게, 나쁠 때는 규칙대로, 이걸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웅덩이 매매는 그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평소에는 현금을 쌓고 웅덩이가 오면 정해진 비율로 분할 매수하고 회복이 오면 일부 회수해서 현금을 복원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계좌는 물론이고 멘탈이 달라집니다.
멘탈이 달라지면 투자 시간이 달라집니다. 투자 시간이 달라지면 복리가 달라집니다. 복리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번에 시장이 무너질 때 그때는 이런 선택지가 생기게 하셔야 합니다. 도망칠지 아니면 규칙대로 밟을지 그 선택지를 만드는 게 지금의 준비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준 차트 하나 정하시고 현금 칸을 만들고 단계별 비율을 종이에 적고 하루 3분 루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오면 그때는 생각하지 말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생각은 평소에 끝내고 폭락장에서는 실행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로 살아남는 투자입니다.